안녕하세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네요. 이 자료를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통화량하고 가계대출이 늘면서, 유동성과 주택가격 위험이 높아졌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 유동성 간 음의 상관관계가 확대된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예. 기준금리가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대출이 이제 건전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래저래 쭉 이렇게 봤더니, 주택시장이 안 좋아질 때,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통화 긴축할 때 주택시장의 견착륙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계차주, 하우스포 등의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커지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유동성 위험 지표가 위험 수준이 크게 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 대비해가지고 한국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IR이 무려 지금 현재 19라고 합니다. PIR이 19. PIR이 뭐냐면 자기가 벌어들인 돈 가지고 1년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PIR이 1. 그러니까 19니까 19년 모아야 된다는 거죠. PIR이 10이 이제 11이 서울의 장기 평균이 됩니다. 그 장기 평균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진 거죠. 결국에는 이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저렇게 망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는 거죠. 개인차주의 가계대출이 코로나 전후에는 이제 3.4%의 총 부채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9% 감소하고 신용대출이 24.7% 늘었다 뜹니다. 저소득층은 부채가 좀 줄었고 중소득하고 고소득은 좀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출도 양극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예. 이래저래 쭉 보니까 금리하고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부분들만 보고 말씀 쭉 드릴게요. 예,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요. 금리하고 통화가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저래 쭉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옛날 우리는 이제 주택시장 수축기에 대한 내용들만 봐야 되니까 주택시장 수축기에 유동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예. 경착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북유럽이나 일본, 미국의 부동산 시장 법을 사례 지켜볼 때 공통점이 있을 때는 거죠. 법을 발생할 때는 유동성 공급 확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버블이 커졌었다. 그리고 붕괴될 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통화 긴축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급격한 인상과 통화 긴축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때문에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죠.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 안 쉽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자산을, 재정을 하우스포어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만큼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우스포어는 그냥 자영업자들 대출이자 납부 유예한 것들 그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부실이 이제 9월 말까지로 이제 유예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터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든 좀 문제가 덜 되게끔 챙기는 게 이제 더 우선인 거죠. 그걸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아마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6개월, 1년 정도 지속되고 거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랫동안 될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앞으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답이 없죠. 주택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심할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수 없죠.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는 매매 건수도 계속 줄어들 거고요. 이전 정부에서 시장 교란 행위 건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전 정부가, 이전 리더가 방치를 낸 탓에 다 망가져 버렸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들이 앞으로 4, 5년에 걸쳐서 꽤 긴 기간 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주택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죠. 주택구입 부담지수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최고 수준을 넘어서 그냥 미쳐 있는 거죠. 국제기구나 국제결제은행 등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DI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에 94명이 주택가격 거품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꽤 충격적인 얘기죠. 앞으로 민간 부채는 급증하고 일부 자산의 가열이 더욱 아마 붕괴를 앞당기는 트리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DSR 3차가 7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벌써부터 주택가격이 내려가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꽤 긴 기간 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투기한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왔다 갔다 하죠. 한쪽에서는 폭락을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호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들 데리고 현혹시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긴축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과 경매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사기는 쉬워도 팔긴 어려운 게 주택이라는 거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꽤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허위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져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할 건 당연한 사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억 이하의 주택 40% 이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뭐 표현을 되게 완곡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냥 집값 다 떨어진다라고 그냥 표현한 거하고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 계속 오르면 위험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쉽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는 꽤 오랫동안 고공행진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리고 집값 하락보다 원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뭐 은행들에서 강제 경매 처분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